나는 오히려 맞춤법에 서툰 사람들을 보면 반갑다. 그들이 있어 우리가 존재한다. 국립국어원의 상담 창구는 누군가의 작은 불안과 호기심 때문에 돌아간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서로의 실수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여유가 있어도 좋다. 규범은 소통을 돕기 위한 도구일 뿐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줄 세우기 위한 잣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맞춤법을 잘 지키는 일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맞춤법을 이유로 마음이 멀어지거나 소통이 단절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글자가 곧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글 너머에 있는 마음을 조금만 더 믿어준다면 맞춤법은 서로를 가르는 선이 아니라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두둠치 스테이션 176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이헌영 작가님의 여보세요 맞춤법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중에서 읽어드렸어요. 국립국어원 상담연구원이자 이 책의 작가님을 곧 모실 텐데요. 우선 오늘 방송에도 제 곁에는 제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주 뵈니까 좋죠? 좋습니다. 저는. 네, 자주 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디 잘 되길. 네, 그럼 오늘 손님을 모시기 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낭만적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시나요? 달달하고 행복한데 인생에서 몇 번 없을 특별하고 아련한 기억들을 떠올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읽고 싶지 않아 낭만의 저자 윤성화 작가는 낭만이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일상에서 의뢰 만나는 것들 중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바쁘게만 살아가는 일상에서 숨을 고르며 낭만을 잃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빠르게 발전하는 요즘 사회에 인간다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낭만을 떠올리게 하는 삶의 장면들을 다시금 떠올려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효율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기꺼이 비효율을 따르는 낭만에 대하여 50개의 일상 단어와 연결된 이야기들을 읽고 싶지 않아 낭만에서 만나보세요. 나 ADHD인가 봐. 요즘 이런 말 많이 하시죠? 혹은 요즘 ADHD 아닌 사람 있어? 그거 상술 아니야?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ADHD로 태어나를 그리고 쓴 비스카차는 현직 약사로서 ADHD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성인 ADHD 당사자로서 자신의 증상과 어려움을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묶었습니다. 완치도 없고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감각이 대체 어떤 기분인지, 더군다나 한치의 비효율도 허용하지 않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힘에 부치는 매일을 버티고 있을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신만의 수치심을 견뎌야 하는 ADHD인들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나 편견 없이 바라봐주기를 희망하면서요. 비스카차 이 땅의 ADHD로 태어나 유유히. 오늘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또 갔죠? 네. 나쁘지 않은데요? 네. 네. 여보세요 맞춤법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이헌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오늘 어떻게 오셨는지. 오늘 혹시 네. 근무 반차 쓰고 오신 건가요? 아, 네. 오늘 3시에 조퇴하고 오, 왔습니다. 3시 조퇴도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근무 시간은 원래 9시, 6시? 예, 9시, 6시.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칼같이 또 네. 근무하시는 것에 대한 것도 내용에 이제 아, 나오기도 예, 맞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여기 도착했을 때 2시 50분을 찍고 딱 도착을 했는데 4층까지 올라갔어요. 아, 위로 올라가셨구나. 그러다가 다시 보니까 지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 51분. 아. 세이프했다. 약간 이거에 약간 자부심. 4층까지 올라갔다. 뛰어내려오시고. 왔는데도 51분. 아, 잘했다. 와.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좀 더 제가 일찍 왔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네. 작가님 소개글을 저희 제이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 불어불문학을 전공하고 교육대학원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했다. 한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꿈꿨으나 국립국어원에 입사하면서 한국어로 언어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의 맞춤법 질문에 답하는 보이지 않는 교사가 되었다. 때로는 흥미롭고 때로는 당혹스러운 질문들 사이를 헤매고 공부하며
어느덧 10년차 상담 연구원이 되었다. 네, 이렇게 읽어봤는데 혹시 추가하거나 뭔가 수정이 필요하다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주 좋습니다. 네. 출판사에서 제공한 거라. 다. 네. 옆에 저희 담당 편집자님이신 김지아님도 나와 계시거든요. 네. 네, 아주 수줍게 앉아 계시고 또 인턴 마케터님도 같이 옆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 이 책 맨 앞에 네. 그 유리관님이 네. 추천의 말에도 쓰셨듯이 저는 진짜 습관적으로 매일 출근하면 국립국어원 페이지를 켜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담실 연구원님을 직접 뵐 줄은 제 인생에 이렇게 직접 화면이 아니라 이렇게 뵐 줄은 정말 몰랐고요. 되게 반가웠어요. 근데 제이님은 어떠세요? 국립국어원 상담실을 좀 이용해 보셨나요? 제가 방송용으로 거짓말을 할까 생각을 했지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예, 영업자 마케터를 대변. 물론 마케터나 영업자 중에서 쓰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주로 편집자들과 동행하는 사이트인 것 같고, 근데 또 오늘 방송을 위해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한다고 네. 하셨기에 사람이 하는 느낌이 나는지 카톡으로 상담을 해봤는데 정말 그 딜레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카톡으로 뭐 동의하고 바로 이제 상담이 시작돼서 몇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좀 시간 있다가 읽음으로 전환이 딱 되고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거 AI가 안 한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기도 했고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답변이 와서 혹시 안 쓰시더라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상담실은 사용한 적이 없는데 표준 국어 대사전은 많이. 엄청 자주 봐요. 왜냐하면 이제 컨텐츠 같은 거 만들거나 카피를 짤 때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면 가끔 표현이 저 멀리 가서 그 약간 경계에 있거든요. 쓰면 안 되는 표현과 써야 될 표현 그 사이에 있어서 그런 거 찾을 때 기준이 저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펼쳐놓고 거기서 검색이 안 되면 한번 고민해보자. 약간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터는 주로 쓰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아주 훌륭한 사용법입니다. 네. 추천 하나 더 드리자면 우리말 샘사전도 되게 많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국립국어원에 이제 어떤 단어를 검색했는데 안 나왔으면 우리말 샘으로 이제 가서 또 검색하고 그래서 우리말 샘에 등록되어 있다? 그럼 이건 써도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아주 이렇게 큰 폭으로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역시 작가님 다르십니다. 제가 엄지척 드립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예.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제가 그래서 국립국어원 그 온라인 가나다에 이전에 질문을 뭘 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제 이름을 작성자를 검색해봤어요. 근데 2024년 이전 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뭘 검색했는지는 또 모르겠다 이 생각은 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정 보면서 또 여러 번 계속 확인 또 확인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거 내가 최근에 검색했던 목록이 저에게 좀 보이면 좋을 텐데 늘 새로 리셋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해가 그게 됩니다.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책에도 사실 반영이 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최근 2개년치만 제공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사이에 바뀌었을 어떤 방향, 표준어 수정 혹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거 10년치까지 다 보여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제한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흐름이 있는 그리고 변화가 있는 언어의 현실 안에서 지금의 합당한 답변을 검색하시라라는 사실 그 맥락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왜 예전 게 리스트업이 안 돼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일 겁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마케터 분들은 아침에 종종 막 교보문고 SCM 들어가줘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약간 그 사이트가 먹통될 때 약간 그런 맞습니다. 당황하는 느낌이 있는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도 한 번씩 하면은 트위터에 가끔 올라와요.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들어가지냐고 막 이렇게 맞아요. 다급하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온 국민이 이용하시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거를 시스템의 안정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도 늘 살피고는 있는데
가끔씩 그렇게 그럴 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편집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쉬는 시간. 네. 그럴 때, 그쵸. 네, 그럴 괜찮습니다. 때, 네. 네이버에 맞아요. 다음에서 사전이나. 네, 네. 사전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몇 음. 개월치는 완벽하게 연동은 안 돼 있어도 그래도 혹시 표준국어 대사전이 다운되면 거기서 한번 된다. 네, 네. 맞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국립국어원밖에 모르는 바보들을. 저희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긴 해요. 이게 네. 조금 시차가 음. 완벽하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립국어원 상담실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이 책에 27쪽에 나와 있는데요. 국립국어원의 전신인 국립국어연구원은 1991년 1월에 개원하고 1992년 2월에 전화를 통해 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나다 전화를 개설했다. 역사가 진짜 꽤 있습니다. 35년간 이어져 온 장기 사업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웹을 통해 국어 상담을 하는 온라인 가나다, 그리고 가나다 전화, 그리고 제이님이 쓰신 카카오톡을 통해서 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말 365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이 세 창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담 건수가 20만 건에 육박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너무 편해서 또 계속 수시로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카카오톡이라는 건 특히나. 그렇죠, 네. 그렇죠. 저처럼 네. 쓱 해봤는데 하지만 답변이 왔거든요. 근데 이 답변을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의도하시는 맥락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 하면서 가이드를 줘서 내 의도가 뭐였지? 근데 맥락을 알려면 이제 저는 문장으로 물어봤는데 저는 안 될까요? 이 표현에서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냐를 물어봤는데 맥락에 따라 다르다고 하셔서 맥락이 없이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나의 맥락은 어떤 어떤 것인가. 네.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은 네. 띄어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와, 근데 네. 진짜 저는 뭐 좀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출판사를 다니는데도 맞춤법 그리고 맞춤법도 아닌 것 같아요. 띄어쓰기가 띄어쓰기가 진짜 나머지 맞춤법은 틀려도 서로 용납해 주는 게 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띄어쓰기는 약간 한국에서 너 이것도 못해? 라는 게 있을 때 저는 문득 저는 이제 유학을 잠시 했었는데 돌아오고 나서 깨달은 게 전 지금도 뭐 이제 영작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맞춤법을 검색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띄어쓰기는 절대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렵다. 어렵다. 근데 그쵸. 이제 당연히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한글을 잘 쓰는 외국인들을 보면은 어떻게 한 거지? 제가 보기엔 라틴어보다 어렵거든요. 저희 나라. 왜냐면 띄어쓰기 문제가 거긴 아예 없거든요. 라틴 맞습니다. 계열의 언어는. 그래서 저분들은 대단하다 하지만 난 이러고 있습니다. 네. 또 되게 죄인된 마음이 드네요. 제가 그렇죠. 제가 아니요, 제일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언어일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가까우니까 되게 마음이 전이가 네. 되니까 또 이렇게 그렇게 되네요, 진짜. 네, 작가님이 10년 차이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국립국어원에 또 취직을 하게 네. 되셨을지 그렇죠. 네, 그 시작이 너무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국어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졸업을 하고 이제 임용고시 준비를 하다가 그런데 이제 국립국어원의 존재는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어문연구과라는 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를 이제 채용 공고에서 보고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붙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험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더 일이 다이나믹하고 동료들과의 관계성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깊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그냥 여기에 눌러앉게 됐습니다. 예, 눌러앉게 됐고 네. 일을 하면서 제가 일에 적성에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눌러앉게 되었다. 그럼 그 채용 시험은 네, 그 맞춤법 맞습니다. 네. 4대 어문 규범을 다 물어보셨어요. 예를 들면 뭐 대구라고 하면 대구의
로마자 표기를 어떻게 하죠? 그럼 DAEGU입니다. 딩동댕. 그다음 할지 말지 어떻게 할 거야 할 때 할지 말지의 띄어쓰기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네 그럼 대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필기 시험이 아니라 필기도 있고 구술도 있고 구술도 있습니다. 있고. 와. 종합시험. 예 종합 시험을 거쳤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어문 규범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네 조금 가지고 있었어야 해서 네. 네 그런 시험을 보고 국립국어원에 네. 상담연구원이 네, 되셨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 책을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네. 이거는 전적으로 저희 김지아 편집자님께서 제안해 주신 덕에 책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저는 사실 버킷리스트가 있긴 했는데 제 수필을 하나 쓰는 게 제 인생의 아주 오랜 꿈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하나는 쓰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출판 제의가 들어왔을 때 사실 저한테 단독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과장님을 통해서 이제 6명의 상담 연구원 연차 순으로 네. 동시에 그 제안 이메일이 왔는데 저밖에 손을 안 들었더라고요. 네. 나머지 5명은 이제 약간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생각해보니까 되게 중요한 순간마다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군요. 네. 그 생각이 들 때 해야 되는 거군요. 괜찮을 네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좀 그냥 시도를 해보는. 그러면 상담연구원 실로 기획안을 넣으신 거예요? 진짜 맨땅에 오. 인데 정확했네요. 저기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어딘가에 글을 한 편 올리셨나 이렇게 제안받았다는 얘기하셔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네. 그래서 네, 편집자님이 정말 똑똑똑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 있을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되게 멋있는 네. 성구함과 기획력과 추진력을 모두 갖추신 저희 기획해주신 우리 편집자님 덕분에 정말 이 책은 정말 90% 정말. 그럼 처음 제목도 여보세요였을까요? 네. 여보세요. 가제는 국립국어원의 365일 노동기였다가 이제 우리말 365 노동기로 가제로 삼고 이제 책을 집필을 했다가 이제 최종 단계에서는 이제 조금 제목들을 안을 몇 개를 주셨는데 이 제목이 이거다 이렇게 딱 싶어가지고 이거다 했지만 안녕하세요로 제가 얼마나 허당인지 아시겠죠? 안녕하세요로 검색해봐 있을걸? 막 이러면서 그것도 한 책 나온 지 며칠 뒤에 안 나와. 근데 너 여보세요라고 하지 않았었냐? 그런가? 약간 이러면서 다시 검색해봐 그럼 약간 이렇게. 네. 그러면 전화 받으실 때 온라인 가나다 전화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세요? 그러게요. 네. 이게 헤드셋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와 아주 일치하는데 실증을 했네요. 네, 진짜 막 완전 이렇게 딱 하고 전화가 오면 모니터 화면에 이제 전화번호랑 저희가 만약에 이전 상담 기록이 있는 분이면 성함도 좀 남아 있고 그러면 이제 누구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시 마음의 준비를 한 후에 3번이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아요. 2번 안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딸깍 하고 전화 이제 받는데 이제 단추를 누르면 이제 제 목소리가 그쪽에 발송이 되니까 뭐 이제 인사를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 이현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바로 상담이 시작되고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인 우리말 365는 이게 좀 다른 방식이니까 그 채널이 이제 오전 9시에 열리는 시간에 딱 맞춰서 저희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질문이 주르륵 올라오면 이제 순번대로 이제 막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표지가 되게 네. 실제적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전화를 진짜 이렇게 받으시나?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을 이렇게 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안 받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치면서 받습니다. 네.
기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헷갈릴만 했다 제목이. 아, 네, 네, 네. 받으실 때는 네네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먼저 아, 인사를 네네. 하게 되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여보세요 할 때보다 안녕하세요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쵸. 아, 네네. 맞아요. 그쵸, 네. 그쵸. 연관 검색어로 아. 많이 사람들이 검색하면 되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저는 뭐 음. 편집자님이 문을 두드려서 기획과 추진력을 가지고 책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저는 진짜 작가님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버킷리스트로 언젠가 뭐 네. 죽기 전이라고는 하셨지만 네. 언젠가 책을 내겠다가 진짜 맞는 게 우선 업에 대한 사랑이 너무 있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책은 저는 처음에 이제 제목만 받고 네. 아 이제 맞춤법 총 공격을 받겠구나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내 네.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 어. 약간 이런 식의 책들은 네. 제가 거의 서문부터 두드려 맞으면서 아. 끝까지 계속 두드려 맞는데 끝나면 남는 건 그냥 내가 이상하다로 끝날 때가 있는데 약간 긴장했죠. 아. 엄청난 긴장 모드로 아. 얼마나 많은 사례가 나를 겨냥하며 공격할까라고 했는데 네. 그거가 생각보다 너무 서문부터 없었고요. 아, 오히려 네.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아라고 음. 심한 분들에게 일단 1침부터 맞아요. 아, 강박을 그러지 갖지 말자. 마라. 네, 이렇게 네. 딱 그러지 말자 해주셔서. 하셔서 좀 위안이 되면서 근데 읽어가는데 그 안에 여러 에피소드 중에서 이 업에 대한 그러니까 이 한글 국어에 대한 사랑이 너무 느껴져서 네네. 그냥 준비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원고 상태는 아니어도 이미 일상을 쌓아가고 네. 그리고 탐구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 예, 예, 저는 맞습니다. 친구랑 2층 얘기할 때 네. 그냥 제 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국어국문학과 덕후가 그냥 책을 쓴 것 같이 어려운 내용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그 마음이 계속 있다고. 아, 네, 이걸 네, 어떻게 하면 네. 쉽고 재밌고 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그런 아. 우월한 관점이 아니라 너무 이걸 알리고 싶고 아, 그리고 심지어 모르는 게 나오면 너무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제가 아닌 거야. 그게 느껴져서 저는 아. 준비된 작가님이셨다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이 또 다 편집자님 덕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걸 제가 이렇게.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비문이라고 하면 제가 또 할 말이 없는 게 이제 편집 단계에서 제가 비문을 너무 많이 대충 우르륵 써가지고 띵 하고 보내고 저는 일하고 네. 연구원님 저 비문 한 번만 꼭 봐주세요. 여러분 봐주셨어요. 아 어떡해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누구보다 실수에 관대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실수투성이고 비문 뭐 있어도 여러 번 읽다 보면 자기가 또 스스로 고치면 되고 뭐 그게 뭐 문제 맞아요. 그러니까 네. 되나요? 뭐 그냥 뜻만 통하면 되지. 이거 너무 국립국어원의 입장이 아닙니다. 너무 위로가 죄송합니다. 지금 국립국어원의 입장과 다르다는 거 제가 서문에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생각한 게 그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밝히고 시작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조직을 어떻게 내가 다 업고 가겠어요. 아 그럼요. 네. 예. 나는 분명히 그냥, 깐깐한 분들도 계시고. 한 연구원에. 아 그럼요. 그럼요. 노동기 10년 차.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제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제 생각에는 네, 괜찮다. 네, 네. 네, 그 여유로운 어떤 이렇게 품을 열어주셔서 네, 어쨌든 독자들도 이 맞춤법이라는 말 보면서 약간 긴장할 그것을 네. 좀 풀어놓고 저처럼. 네, 그렇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혼내지 않는다 이 책. 아, 네. 제가 혼나야 된다. 제가 먼저 혼난다. 예, 제가 먼저 혼나고 시작할게요. 그냥. 그러면 그 10년이면 이제 또 직업병 네, 당연히 네. 또 이제 너무 아. 있잖아요. 네, 어쩔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꼰대가 되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쵸? 저도 사실은 네. 이렇게 아닌 척하고 싶지 않은 꼰대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막 노래방 가서 가사 보다가도 막 네. 띄어쓰기 막 이런 거 너무 거슬리고 약간 그런 것도 저는 네, 있었고 진짜 그죠. 네 그리고 같이 또 혼나는 시간인가요? 그리고 네. 유튜브 네 자막 같은 것도 아, 네 지금은 좀 많이들 수정을 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AI 받아쓰기 같은 걸로 이제 나오는 자막 같은 건 너무 괴로워서 오히려 맞습니다. 자막을 안 보게 되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제가 어쩌다 온라인 가나다의 한 질문을 캡처를 해뒀는데 이거 작성자 파괴자라는 분이 이렇게 작성자 명의. 전 아니었겠죠? 네 맞춤법 너무 어려워요. 맞춤법 왜 지켜야 해요? 어차피 뜻만 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2025년 12월 31일에 네 연말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셔서 새해가 되어서 온라인 가나다에서 답변을 네. 주셨어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가 문자 언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꽃이 핀다로 적고 누군가는 소리 나는 대로 꽃이 핀다로 적는다면 뜻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성 있게 적도록 약속을 정하여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네. 누군가 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너무 정답이라 제가 더 네.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맨 앞에 작가님 밝혀주셨듯이 그 맞춤법 강박, 네. 우리나라의 그 정답 강박증 이런 네. 이야기 이제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또 상담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답을 바라면서 맞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는. 근데 아까처럼 상담할 때 맥락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난 어떻게? 네, 그런 이제 대답을 해주시고요. 네, 근데 진짜 교양에 대한 결함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에겐 또 너무 익숙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유연한 생각을 해주고 계셔서 평소에 주변 네. 사람들에게도 그런 네. 맞춤법에 대해서 좀 주변에서 만약에 틀렸다 할 때 약간 네. 그래도 수정 한 번은 이렇게 건네고 가시는지 아니면 그냥 틀릴 수도 있지 하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일단 하시는지. 네. 가족은 건들지 않습니다. 제가. 아 이게 예. 표현이 돼. 그러니까 네. 엄마, 아빠, 음. 뭐 이제 가족들 있잖아요. 저희 엄마는 띄어쓰기 냅둡니다. 절대 안 하시거든요. 예, 예. 저희 정말. 아빠는 다 뛰어. 래퍼처럼 와요. 저희 아빠는 다 뛰어. 숨이 막히는 영어처럼. 네네. 오, 영어처럼 다 뛰시네. 모든 걸 다 떼요.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럼 되게 꾹꾹 눌러 쓴 느낌인데. 무서워요. 영어로 보낸 것 같아가지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은 그냥 흐린 눈 하며 살거든요. 진짜 흐린 눈 하며 보통 그렇게 살고, 저도 사실은 그냥 왜 말맛이라는 말을 제가 책에서도 많이 썼지만, 있잖아요 할 때 it의 쌍시옷 받침에 잔에다가 니은 히읗 받침 아요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쓰거든요. 물결 뭔가 좀 더 친근하고 귀여운 듯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저도 그렇게도 쓰고, 그래서 굳이 뭐 채팅에서 우리가 맞춤법을 정확히 엄격히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편집자들의 그 직업병 중에 하나가 또 꼭 마침표를 찍는다. 아. 그게 있어요. 그죠? 네. 저뭐 지금 직장은 아니고 예전에 제가 진짜 편해서 친한 줄 알고 뭐 보냈는데 갑자기 똑같은 문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마침표 이렇게 와서 차단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들으시는 분 네. 중에 난가하면은 너다 난가 싶으면 나다. 네. 차단할 겁니다. 나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 심지어 뭐 메뉴 정하는 거였는데 마침표 그럼 나도 널 찍어버릴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긴장은 돼요. 저는 그렇구나. 편집자랑 소통을 할 때 항상 긴장을 하며 그런데 이제 작가님이 오신다 그래서 더 긴장하긴 했죠. 만나기 전에 뵙기 전에는 그쵸. 이제 나는 까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띄어쓰기까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좀 어려우셨겠어요. 어려우셨겠어요. 네, 공감이 돼. 네네. 그 이 책이 나왔다는 소식이 이제 트위터에 올라왔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와, 이 책에 혹시라도 맞춤법이나 오타가 있으면 그 얘기를 제가 오늘 2회 때 틀린 거 하나 고칠 거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저 그렇게 수십 번 봤는데 맞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약간 이런. 네, 그래서 출판계에는 자연 발생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종이를 옮겨가면서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좀 이렇게 자연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확실합니다. 있다. 네, 확실합니다. 네네. 저희가 못 봤을 리 없죠. 그럼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독자 입장으로 일반인 입장으로 일반인은 아닌데 근데 맞춤법이 각 잡고 배우면 제가 배워봤거든요. 네. 인터넷에도 막 그런 긴 강의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증명할 수 있는 게 제 유튜브에서 구독하는 채널 중에 하나가 그 국어 가르치시는 분이 쇼츠로도 막 얘기하시는 거 막 열심히 들어요. 재밌고 정말 저렇게 말을 다양하고 배려 있고 세심하게 쓸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쇼츠가 다 끝나면 말을 못 하겠는데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서 오늘도 이 질문지 짤 때 네. 맞춤법을 한 2번 돌리고 아, 혹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돌리는 맞춤법 검사기에는 2개가 떠요. 하나는 빨갛게 떠서 반드시 고쳐야 될 것과 초록색은 용납 가능하대요. 원칙은 아니나 허용 가능. 그럼 그 사이에서도 약간 고민하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초록색은 냅두는데 약간 작가님한테까지 가면 이거 초록색도 다 바꿔야 되는 건가 하고 생각은 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노력은 하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일반 사람들이 네. 맞춤법을 그래도 지키는 게 서로 좋잖아요. 왜냐하면 깰 수 있으니까. 그 특별히 저는 유추해 보건데 아까 그 파괴자분이 네. 연말에 진짜 연말 마지막 날에 쓰신 게 소개팅과 관련된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틀리셨겠죠? 뭐 어저께 뭐 이게 뭔가 틀렸거나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깨면 또 안 되고. 그러게 약간 또 취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저는 네, 어려워요. 시간대를 보고 싶어요. 왜 지켜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가죠. 이 뭔가의 그 슬픔이 있지만, 그러니까 모두 다 알죠. 맞춤법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다 막살내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춤법을 좀 일반인 입장에서 좀 잘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잘 지킬 수 있는 습관이나 이런 요령, 팁 같은 게 있다고 해주세요. 혹시 그거는 상담 연구원으로 한번 입사를 하셨어요? 입사를 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입사 못해. 아니. 시험을 아니 저는 그냥 요즘 세상 되게 좋아졌잖아요. 뭐 AI 인공지능에 질문 한번 하시고 여기다가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 손 안에 인터넷 여기서 사전도 검색하기 쉽고 하니까 그냥 한 번씩 검색 맞아요. 한 번만 네. 하고 그냥 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띄어쓰기는 저는 좀 틀려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아니고 되게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많은 국어원 직원들이 그렇게도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엄격하게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렵지 힘들지 그래 우리도 힘들어. 이렇게 최대한 어떻게 하면 언어 생활이 편리하게 나아갈까 이거를 고민을 하는데 사실 그런 입장을 정말 전면으로 드러내놓은 저희의 공식적인 어떤 면이 없었고 이 책을 통해서 국립국어원이 실제로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걸 보고 저도 좀 기뻤어요. 속으로 내심 기뻤고 내부에서도 좀 그런 면에서 너 참 잘 썼다. 우리도 그런 생각인데 맞아. 국민들이 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정말 왜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써야 돼요? 약간 규범이 막 1항부터 네. 40항 뭐 이런 식이니까 이걸 다 외워야 돼? 알아야 돼? 맞춤법 꼭 틀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초중고를 나오면서 심지어 교육과정 안에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시험 문제고 맞고 틀림에 따라서 막 등급도 결정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입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좌우하고 이러니까 좀 맞춤법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허들, 네 그리고 그 허들이 이제 인간관계의 허들에까지 나아가는 장면으로 옮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까지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고 이건 정말 소통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 좀 편하게 살자라는 마음이 좀 컸습니다. 네, 충분히 느껴지는 네. 그런 책의 내용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 상담을 하시다 보니까 그 정말 고객센터와 같은 업무 환경, 네, 그 맞습니다. 이야기에 이제 고충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감정적인 노동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화장실 이슈,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매우 엄격하게 지키는 거, 예, 맞습니다. 저는 일단 지각을 많이 해서 또 안 되겠다. 2차 탈락. 아닙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어떠세요? 이런 근무 시간 엄격하게 지키는 건 이제 몸에 다 배어 계시는. 네. 일단은 그 자체가 저희로서는 좀 어려운 면이었죠, 사실은. 그렇게 뭐 이제 밖에서 점심 먹고 1시 3분에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2분 늦을 수도 있고 또 뭐 업무하다가 뭐 화장실 가고 싶거나 잠깐 바람 쐬러 나가고 싶을 때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일하면서 네. 직장 생활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까지 사실은 우리는 엄격히 말하면 시간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노동자로서의 그 고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됨도 이제 하다 보면 적응이 되고 익숙해져서 이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맞춰지면 이제 갈 수 있는 시간에 또 네. 몸이 적응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또 마음 먹게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게 또 방송이다 보니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방송용 멘트로 지금 굳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네. 적응의 동물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한 중반 정도 넘어가면서 그 고충과 시간 엄격함을 보니까 이거는 시험을 통과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각도 하면 안 되고 성실해야 돼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몸이 시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그렇죠. 맞춰져서. 그래서 저는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뜬금없는데 중세 필경사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보통 했죠. 그러니까 금욕적인 삶을 살며 정확한 일정에 따라서 딱딱 움직이고 라틴어 문법을 계속 연구가 아니죠. 그 습득을 계속하고 그거를 이제 필사하는 일정밖에 없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는 소위 말하는 예배 드리고 끝났어요. 그렇게 한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당시 문헌들을 다 그대로 필사해서 후대에 남기는 일로 그냥 사셨던 분들인데 근데 이제 삶을 그렇게 바치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재밌는 그분들의 일상이 떠올랐어요. 일탈 네. 없죠. 일탈을 아예 안 꿈꾸고 근데 그들이 남긴 가끔의 회고록이나 그런 메모들이 모아져서 나온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출간 안 됐고 이제 영어 자료로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무서운 게 너무 즐거워요. 맞아. 그러니까 신이 만든 시간에 자기가 온전히 살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세상이 그렇게 변동스럽지 않고 문법을 계속 어떻게 뭐 공부하고 근데 그게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득하고 필사하고 그래서 그게 약간 물론 그분들이 더하지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말을 지키고 계신다? 너무 재밌네요. 저희도 사실은 지금 제이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삶의 양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사실 그 뭐 연찬회라든지 이런 장면들을 제가 책 속에 담아냈는데 그런 장면을 통해서 사실 내적 희열도 느끼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더 편하게 쓰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역할이 작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쨌든 사람을 만나는 일인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렇게 대응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하고 정확한 시간대로 잘 움직이고 다음날 동료들과 또 만나고 똑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지키는 참 의리 있는 동료들을 보면서 역시 너다. 역시 나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서 그런 삶은 참 의미가 있어요. 저는. 네,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칸트들 같아요. 네, 인간 시계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사에게 물어볼 질문인데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분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 책 제목 그 꼭지 제목이 식당이나 미용실은 이야기를 나누는 곳인가요?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와 또 연결돼서 뒤에는 이제 이름을 부르는 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물어본 사람의 의도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름이 누군가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게 꼭 그 친밀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런 지배와 위계에 대한 그 부분까지도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눈치 사회, 고맥락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언어로 통해서 나오다 보니 상담사분들한테 할 질문들이 네, 연구원분한테 많이 가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추가적으로 혹시 그런 인상 깊었던 상담 내용이 있을까요? 그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한테 이제 질문을 거의 이제 초스피드로 질문을 스피드 퀴즈처럼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 에피소드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렇게 스피드 퀴즈하면 이것의 정답은
뭐는 뭐 이렇게 오케이. 자, 그다음은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받기를 바라셨었는데 네. 근데 그게 조금 그분과 관계성이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이렇게까지 답변을 받으시고 싶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관계 문제로 귀결이 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은 게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좀 허심탄회하게 왜 이렇게까지 스피드 퀴즈를 진행하시나요? 까진 안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여쭤봤을 때 전문가시잖아요. 이렇게 그냥 당연히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어요.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말 자체보다도 그냥 난 너희를 믿어. 그러니 나와 이런 걸로 얘기를 좀 해줘. 라는 그런 마음이 읽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 소통 이후에 조금 그분이 누그러지고 우리들에 대한 어떤 게 좀 달라졌었던 네, 기억이 있어서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화로 왔다가 이제 온라인 웹상으로 게시판까지 이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카톡까지 갔잖아요. 네. 추후에는 진짜 이제 영상 통화 막 이런 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가 모두 반대할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바타 띄워놓고. 네. 그건 또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다들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아서 안 됩니다. 근데 카카오까지 온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쵸. 혹시 반대는 없으셨어요? 예, 없었습니다. 너무 필요했던. 필요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입장은 항상 한결같아요. 국민들이 편하게 언어 생활하도록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근무하시는 누군가가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개통을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근데 저희 모두 다 이걸 왜 해서 이런 생각은 하지는 않고 이제 갑자기 질문이 굉장히 많이 폭주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네. 힘에 붙여서 네네. 이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긴 하다. 그 교사분 연락처 좀 알고 싶다. 그니까요. 학생들에게 실습을 시키는 그 선생님이 네네네. 계시다라는 거에 반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 얼마나 네네네. 폭주될까 또. 그렇긴 했는데 근데 되게 반가운 마음 반, 또 힘든 마음 반이니까 제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우리 안에서의 자구책은 필요하다. 예. 우리가 힘들어도 국민들이 좋다면 뭐 해야죠. 해야지. 네. 굉장히 헌신스러워. 대신 더 당연히 인력도 더 늘리고. 그렇죠. 인력을 늘리든 네네. 뭐 다른 방법을 쓰든 어쨌든 저희는 그 모든 지금 열어둔 창구를 뭐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 국립국어원의 입장은. 그럼 현재 상담 연구원분들이 이렇게 동시에 근무하시는 때가 몇 분 계신 거예요? 지금 11명이 상담 연구원으로 있고 이제 책임 연구원이 한 분 계시고 또 예. 그렇군요. 네. 약간 그래서 책 얘기와 작가님 얘기를 하면서 이게 너무 설레발치는 걸 수 있는데 이렇게 방송이 너무 잘 되고 책이 너무 잘 돼서 사람들이 이제 루트를 안 거죠. 맞춤법이 궁금할 때 카톡으로도 물어보고 전화로도 물어보고 게시판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일이 많아지면 어쩌냐라는 생각은 너무 제가 조용히 떠나야죠 한국을. 한국을 떠나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건 아니고 농담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 해 동안 20만 건이다 해서 많은데 근데 갈 길이 멀다. 왜냐면 국민 한 명당 질문 하나씩만 해도 그렇죠. 아니 제 책을 읽으시면 아마 그럴 분이 없으실 겁니다. 떨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번 기회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린 맞춤법 한두 개 정도 언급해 주시면서 이렇게만 바꾸시면 된다. 일타 강사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덜 문의하면 좋으니까 제일 흔히 틀리는데 근데 진짜 수정이 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난이도가 낮은. 맞아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걸 궁금해하실까 봐 부록으로 남겨놨는데요. 네네네. 그 중에서 지난 인터뷰 때도 사실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대 질문이 진짜 많아요. 그게 정말 많고 영수가 집에 갔대? 이렇게 할 때 뭐 아인데 어이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꿀팁을 드리는 경우가 이제 질문을 하시면 덜아로 바꿀 수 있으면 어이 대고 다고해로 바꿀 수 있으면 아이 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 팁들을 그 온라인 가나다에서도 종종 알려주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 하지 마. 맞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알았지. 이제 검색으로도 알겠지. 약간 이런 거 상담 있습니다. 연구원분들의 어떤 노하우로 노하우 알겠지. 이거면 돼. 하고 이제 정말 보이지 않는 선생님으로.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해요, 예요. 이해요. 학생 이 예요가 맞아요. 학생 이 애요가 맞아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은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어려울 저도 것 같아요. 네.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편집자분들이 이제 맞춤법 공부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록만 보시면 됩니다. 왜? 저자분들이 이것만 틀려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렵더라. 그러니까 저는 일반인 입장이라. 네, 그냥 이 뭐랄까 이제 이 정답을 쓰기 위한 이 많은 맞춤법 규정들은 사실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도 그런 이제 입사 시험이나 뭐 이런 거 편집자들 볼 때 대부분 이런 맞춤법 시험을 보는데 제가 너무 우연하게도 그런 KBS 아나운서국에서 그 책을 낸 게 뭐 자주 틀리는 맞춤법에 관한 이런 책을 제가 한번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편집자는 잘못 쓰는 걸 수정해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오답 노트만 알고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 여기서 덧붙여줘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꼭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주로 한 단어 검색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편집자들은 그러니까 같이 쓸 것 같지 않은데 붙여 쓰는 것들. 그게 이제 사전에 등재돼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이제 맞습니다. 따라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검색이 아니면 이게 한 단어로 언제 등재됐는지 모르면 저희가 국어원 할아버지라도 몰라요. 그냥 검색해 봐야 돼요. 무조건. 맞아요. 그거는 그 뭐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사실은 사전을 가까이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묘책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온라인 가나다와 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 웹에 없던 그 시절에는 다들 종이 사전으로 제가 잠깐 옛날 얘기하자면 2007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프랑스어 그 불한 사전이 네이버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외서 번역 그거를 하면서 원서 대조를 할 때 진짜 종이 사전을 쓰다가 그 다음에 베타 버전이 바로 다음 해에 생기고 이제 프랑스 사전이 생긴 건 정말 유레카했거든요. 동시대성이 엄청 이렇게까지 그런 시절을 이제 겪다 보니 정말 이 이전에는 다들 얼마나 그 사전을 끼고 살았을까 맞습니다.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들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공감하실 거라고 확신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구나 보다는 국립국어원을 가까이 그리고 편집자를 더 가까이라고 약간 물론 노력은 하겠는데 이게 듣다 보면 진짜 난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는데 안 돼요. 읽는 거랑 고치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시다가 혹시 저처럼 약간 나 모르겠는데 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으니 저의 결론에 동의하셔도 됩니다. 네. 가끔씩 틀려도 괜찮다. 여유롭게 마음을 먹으시고요. 그 상담을 이용하는 사람들 직업을 되게 유치하시는 그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 방송국 사람들은 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막 이러면서 이제 급한 느낌의 이제 편집을 빨리 해야 직전에 되니까 그 느낌이 옵니다. 사실 전달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출판사 사람 그리고 선생님. 그게 이제 대표적인 직업군이라고 각각 어떻게 다른 걸 느끼시나요? 그렇죠. 그
이게 함부로 유추하는 것 같아서 제가 또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글의 재미를 위해서 재밌죠. 네.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듣다 보면 이제 종소리 같은 것도 막 들리고 이러면 학교 종소리네 하면서 이제 쉬는 시간이시구나 하면서 이제 질문 내용도 사실은 그와 관련된 좀 전문 용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형태도 분석을 하면 소와 나무는 아니잖아요. 솔과 나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학교 선생님이죠. 보나마나 학교 선생님이시고 그런 건 아마 네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이분 선생님이시구나. 그쵸. 그럼 학교에서 가르치실 때도 교과서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으시면 그대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 교육부 산하 기관인 줄 아시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가 모두 알려줘야 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시는 네. 그런 오해가 있군요. 국어원이잖아요. 당연히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좀 그건 거리가 멀다. 약간 이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얘기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설명. 아니요.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랬고 이제 또 방송이신 분들은 아까 힌트를 주신 것처럼 이제 좀 주로 계열어들이 많습니다. 음식명. 네, 음식명들 뭐 미꾸라지찜 띄어쓰기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그러면 초코 아이스 빵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그냥 갑자기 만들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띄었나요? 그럼 어렵죠. 네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기준이 명확해서 음식명이면 다 붙여 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로요? 네, 음식명으로 보면 그린티 프라푸치노면 다 붙여. 그건 또 메뉴명이라 좀 다르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그린티 프라푸치노라는 걸 전 세대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긴 거고 무슨 맛이고 하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상호명이 가게에서만 통용되는 이름이면 그건 메뉴명이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면 그거는 붙여 쓸 수 있는 걸로. 이거 아니 왜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면 이제 모든 맞아요. 그건 붙여 쓰는 거예요. 모두는 누구인가 뭐 맞아요, 맞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맞습니다. 네, 한국인 기준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확실히 붙여 쓰는 아니까. 걸로 아마 사전에 분명 네. 우리말 셈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혹시 아, 몰라서 또 지금처럼 죄송해요. 아닙니다. 프라푸치노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건 메뉴명. 메뉴명. 네. 조금 구분이 쉽진 않으실 건데 왜 아이스크림 명 중에 뭐 초코나무숲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띄어쓰기 물어보시면 이거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되지? 근데 이건 명백히 메뉴지만 사실 이걸 띄어쓰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원칙상 띄어쓰는 거지만 만약에 하나의 메뉴명으로 굳어져 있다면 붙여 쓸 수도 있으니 뭐 확인해 보셔라.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한 단어로 저희 사전에 등재된 게 아니면 맞아요. 함부로 다 띄십시오 할 수도 없고 다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띄어쓰기 어려워하시는 게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죄송한데 명확한 기준을 드릴 수 없어서 그쵸. 죄송하지만 하지만 그게 최선입니다. 정말 최선이라서 네. 그렇게까지밖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도 저희 그래서 뭔가 책을 편집할 때도 사전에는 그게 이제 그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책 안에서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맞습니다. 끝까지 이제 붙여 쓰는 단어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맞습니다. 교정을 보는 그런 게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띄는 게 원칙, 붙이는 게 허용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본동사, 네, 보조동사 네, 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럴 때 제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정 보다 보면은 앞에선 띄었다가 뒤에선 붙였다가 근데 나중에는 그냥 다 붙여. 막 이러면서 그것도 이제 괜찮죠. 네 그렇게 해야 헷갈리지 않겠다. 막 이렇게 또 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붙여 써야 좀 가독성도 높지 않아요? 네. 그냥 저게 어려워요. 근데 뭐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영문학 전공했는데 600년 전 영어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때는 거의 게르만어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독일어 프랑스어가 합체된 거의 읽지 못해요. 지금 영국 사람도 못 읽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15세기쯤 제가 알기로는 한글이 창시됐기 때문에 그때 시작해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쉬워졌는데 왜냐면 영어는 시간이 갈수록 진짜 쉬워지거든요. 문법 다 탈락했고 프랑스어, 라틴어 영향이 거의 다 없어져서 왜냐하면 이게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세대에 걸치고 정작 그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쉬운 언어로 점점 바뀌고 문법도 더 쉬워지고 띄어쓰기도 옛날에 좀 달랐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저희도 한 600년 정도 지나면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변화하고 600년 있잖아요. 정도. 네, 600년이면 인류사에서는 짧으니까 맞죠. 무슨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너무 계속 재밌는 파괴자가 얘기예요. 많아지고 있으니까 네. 네. 소리 나는 대로 네. 쓰고 막 이랬다 보니까 점점 더 단순해질 확률이 높겠습니다. 네. 근데 다 떠나서 재밌네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난 괜찮다 이 정도면 이라는 확인과 갈 길이 멀다가 두 개 다 느껴지긴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위안과 600년 남았다라는 제 말에 또 이제 충격과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언어라는 게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이제 언어의 어려움 이런 걸 떠나서 한국 문화의 어려움 같은데 책 내용 중에 커피 나오셨습니다. 라는 파트에서 이제 존칭의 인플레이션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참 공감하면서 슬프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렇게까지 다 높일 필요 없다고 저도 아는데 저도 이제 가끔 문의 전화가 오거나 보고를 할 때 모든 걸 높여버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높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까지 높일 것 같아요. 그 사람 할 때 그까지 높일 것 같은 저의 태도를 보고 나는 어떻게 표현을 제대로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있죠. 이렇게까지 높일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한국 사회 소위 말하는 유교 문화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다들 이런 용어들을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존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긴 한데 물론 작가님이 혼자 해결을 못하지만 작가님만의 좀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방법이 좀 보이실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 한 명이 할 수는 없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의 견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늘 안내드리는 방식은 있습니다. 모든 용언에 시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용언에만 시를 넣으셔도 되고 그런데 그게 좀 맥락이 약간 따라 다른 게 약간 대등한 구성에 할아버지는 집에 가셔서 발을 씻으시고 밥을 드셨다. 여기에 할아버지는 집에 가서 발을 씻고 밥을 드셨다 하기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등한 절이 이렇게 다 이렇게 나열돼 있으면 시를 넣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라 본용 또 이런 용어를 얘기하기가 좀 죄송해요. 아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용언마다 한 문장 안에서 용언이 여러 개 반복될 때 그때마다 시를 다 넣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커피 나오셨습니다라는 거는 대표적인 정말 서비스업 계통에서 맞아요. 발생한 그 인플레이션 현상인 것 같아서 정말 씁쓸했고요. 최근 들어서 정말 그런 직종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을 제가 많이 상담으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 카톡으로도 많이 질문을 하시고 그런데 이젠 그에 덧붙여서 커피 나오셨습니다 같은 사물 높임이 잘못된 걸 알아서 그것도 그 사물 높임인지 아닌지까지에 대한 질문까지 더 해주시는 그러니까 참 힘드시겠다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하는데 사실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건 또 아니고 심지어 이제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의 문제다 보니까 그쵸.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저 사람은 이미 기분이 나쁠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을 안 거스르려고 하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타자화시키는 그런 나와 다른 남이고 너 손님이 왕이라는 표현 진짜 싫어하는데 물론 손님이 그쵸 그렇긴 한데 아니에요 왕은 아니죠. 왕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요.
그래서 좀 그런 문화가 특히 이제 워낙 서비스업이 발달한 사회가 점점 더 돼가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나도 어딘가에선 서비스를 하면서 다른 서비스업 계통에 가면 왜 이렇게까지 말을 짧게 해? 혹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좀 우리 진짜 최악이 그거 아니에요? 그 스타트업 사례긴 한데 네. 로버츠님, 로버츠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버츠라고는 불러. 그러니까 서로 영어 이름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대표도 좀 붙여야 될 것 같고 님을 붙이니 이제 로버츠 대표님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이상한 그럴 거면 이제 그냥 이름을 부르면 되잖아요. 괜히 이제 그러니까 언어만 살짝 바꿔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한국사회 이런. 그래서 저는 평어 모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평어를 연구하시는 한국에 몇 분이 계시긴 하는데 그분들 중에 좀 공통된 아쉬운 점은 그분들이 얘기하고 저도 느낀 점은 이게 약간 영어화 돼 버리는 거예요. 평어를 써버리면 이게 한글 또는 한국말을 우리가 더 말맛을 살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영어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것도 대안이 아니면 반말? 근데 반말은 또 무례하기 쉽고 그래서 참 하지만 600년 지나면 될 것 같다. 600년 지나면 좀 해결될 것 같다. 오늘 괜찮다. 600년이면 네, 600년이면 네, 해결될 2600년에 다시 그렇죠.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네네. 저희 다 같이 모여요, 꼭. 네. 네, 연찬의 이제 풍경이 책 속에서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상담연구원의 어떤 일과 더불어서 연찬회의 이 풍경과 이 이야기들이 이거 우리나라의 행복한 사전 버전으로 영상화 이런 세계에 대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안 할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연찬회가 특히 이름 자체도 약간 뭔가 약간 조선시대 때 있었을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되게 고풍스러운 곳에서 이렇게 성경관대?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러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있는데 이제 페이지 38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이상 상담 연구원들이 모여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가져와 하는 회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이제 많은 상담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띄어쓰는 게 맞냐 아니냐 그다음에 못하다 이것도 이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 연찬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답변을 하다 보면 이제 연찬회에서 자주 등장한 슈퍼스타인 그 다시 한번 띄어쓰기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사실은 그 리뷰를 보면서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 번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이 띄어쓰기의 난제를 공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감을 저희도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하고 있고 얼마나 띄어쓰기 힘드실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어떻게 띄었었을 때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의미에 맞게, 의미의 정합성도 중요하니까 의미에 맞으면서도 쉽고 편하게 언어 생활을 할까라고 이제 그런 안건들을 그러니까 서로 연구원들이 답변하다 보면 충돌되는 안건들이 있거든요. 난 이거 붙여야 맞다고 생각해. 아니야, 난 이거 띄워야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연찬회라는 장소로 그 안건을 가지고 모두가 그것을 공유하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사전들의 내용도 다 가져와요. 우리 사전에선 이렇고 고려대 사전에선 이렇고 그리고 용례에선 이런 것들이 보이고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쫙쫙쫙 제시하고요. 그리고 우리 답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해왔고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옳다. 그것이 쓰이는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구성을 딱 잡아서 그래서 이렇게 쓰자. 이렇게 의견을 개진을 하면 그걸 들은 여러 사람들이 각자 한 사람씩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결국에는 이제 좌장 정도 될 법한 뭐 이제 연구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거수 자 어느 쪽을 따르시겠습니까? 1 아닙니까? 2 아닙니까? 해서
1안이 더 많다. 자, 1안이 15명, 2안이 3명 나왔습니다. 1안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런 그런 토론이 그런 회의가 1년에 이제 분기별로 있으니까 적어도 4번 이상 있습니다. 사실은 4번 이상은 있고 그게 가장 큰 회의다 보니까 상담실 정례 회의도 있지만 그 큰 회의에 가져갈 안건들을 이제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모아놓고 추려놓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저도 그랬고 아 이건 연찬에 가져가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일까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생각한 방향이 이제 사람들의 생각한 방향과 일치하면 그게 또 기쁘기도 하고 역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에 또 기쁠 때도 있고 또 네. 여러 이제 소회들이 그 안에서 많이 발생을 네.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듣기만 해도 네. 너무 드라마 같아요. 약간 기상청 사람들 드라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네, 국어원 사람들. 네. 국어원 사람들. 그리고 끝나면 네. 이제 매화가 끝나면 쿠키 영상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오늘의 맞춤법, 단어. 띄어쓰기 몇 개만 알려주면 그 네. 공영방송에서 한 너무 짧게 좋다. 8시 반 네. 지금 K 문학 이제 붐을 타고 네. 같이 좀 가면 좋겠다. 아, 네, 한국어 공부하시는 또 분들이 너무 많다 아. 보니까. 네. 들으시는 시나리오 작가님. 이거 소재 괜찮습니다. 네, 아직 아무도 안 건드렸다. 네. 그 이제 국립국어원의 역할에 네.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정답을 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립국어원 국어상담실의 역할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표준국어대사전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국어생활 전반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지금까지도 또 혹은 앞으로도 일하는 이제 자세를 이제 갖고 계실 텐데 그리고 또 가장 경계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무리로 듣고 싶습니다. 네. 되게 여는 멘트는 굉장히 괜찮아요 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도 가장 경계하는 제 모습 중에 내가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한 맞는 표현에 대해서 그걸 좀 고수하려는 마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어렵다고 하는데 왜 어렵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이게 맞는 표현이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 경우에 그거를 이제 내 생각을 바꾸는 일? 그게 저한테는 국어원에서 일하면서 제 자신의 어떤 직업적으로나 제 자신의 모습으로서나 조금 갈고 닦아야 하는 혹은 제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우면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왜 어려운지 들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바꿔야 사람들이 쉬울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되고 그게 어쩔 수 없이 국어원의 역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어원이 국어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국어의 주인이고 말의 주인, 글의 주인은 온 국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불편함 없이 쓰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원해 주려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저희를. 갖다 쓰십시오. 저희를. 그냥 편하게 이용하시고 질문도 막 해주시고요. 네. 네. 오늘 이 방송은 네. 성지가 될 것이고 저 대한민국 떠나나요? 채용 시작이 활발해질 것 같고 증언을 하면 되죠. 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국립국어원은 국민을 위해 그리고 국어를 이제 지키기 위해 네. 지금 존재하고 계신 네. 국어의 그런 주인은 국민이다. 음. 이거 되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선언문 같은데요. 아, 네네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갑자기 너- 표정이 제일 밝아지셨어. 그러게요. 약간 저희가 괴롭히게 돼버리.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하신 소감 한마디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
작가님과 저희 제이님 이렇게 네. 칭을 될까요? 예, 뵈서 너무 좋았고요. 이런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 경험이 처음인데 아, 나 잘 살았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품격 있는 분들과 아닙니다. 너무 그 내용도 되게 재밌었고요. 예, 중세 필경사 이야기와 네, 언어 진짜. 영문학 전공자의 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진짜 약간 또 빠져들었거든요. 그렇지 언어는 그렇지 이러면서 600년이 600년. 필요하죠. 600년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 책을 또 재밌게 읽어주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지은 작가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저한테 정말 뜻깊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립국어원 정말 화면으로만 보던 상담연구원님을 네.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아마 편집자님도 계속 그것을 이용하다 궁금해지시지 않았을까. 너무 마음이 그려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님도 소감 한마디. 네. 오늘 방송의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되시죠? 결론은 맞춤법? 국어의 주인은 민주가 주인이 국민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언어는 변화하죠. 맞습니다. 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특정 표현들이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도 있고 네. 사실 책에서 살짝 언급은 됐지만 성차별적인 표현들도 없어지는 경향이 있고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그래서 피하면 안 되고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저는 한때 뭐 이렇게 맞춤법을 누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날 괴롭히나 했는데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맞아. 있는 이유가 하나인 거죠. 네. 이런 룰까지 없어져버리면 대혼란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서로 지켜주려고 네, 맞습니다. 존재를 하는 거지.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 자유롭게 풀어주고 네네. 싶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아무도 못 알아먹으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 그리고 작가님의 역할은 그런 우리의 소통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질문도 많이 하고 적당히 하고 네, 잘 이용하면서 그 우리의 말을 또 K 문학이라는 말이 있듯이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가 느껴지는 방송. 이거 무엇보다 이 일을 너무 사랑하셔서 맞아요. 그거 네. 때문에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할 수 네. 있겠다 나도. 그리고 진짜 연찬회 꼭 한번 네. 네, 그 누가 다큐라도 아. 네, 좀 다큐 3일에 제보 좀 해야겠어요. 다큐 3일. 어. 네, 한번 네. 또 문 두드리기 전문가가 전화해서. 네,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TV로 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